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소재거리가 담당해지는 암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거는 제가 준비한 거는 암, 뇌, 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번 시간에 다 하기에는 너무 이제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다음 달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요번에는 암이에요. 요게 제가 삼정특례만 하면 딱 30분 정도 지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좀 빠르네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암 산정특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 산정특례 대상자는 첫 번째 검사 기준과 검사 항목을 부합을 시켜놔야 돼요. 당연히 이제 검사 기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암 걸리면 무슨 검사를 필수해야 되고 무슨 조직 검사를 필수로 해야 돼요. 그런 조건을 맞춰야지만 산정특례 암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고 그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진단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지만 등록일로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30이 넘어가면 신청일부터 가능하다는 거. 본인 부담금은 몇 프로? 5%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암이 치료비가 비급여가 조금 많다죠. 이거는 물론 이제 비급여까지 다 해주면 좋겠지만 뭐 재정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요거 조금 아쉬운 점이 않나 싶고요. 산정특례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암이 과연 어디까지냐, 그죠? 산정특례 대상 해주는 암이 보니까 저도 어마무시하게 좋더라고요.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다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양성내종암까지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건 국가에서 산정특례 암으로 인정해주는 암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암 진단비하고 제가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똑같은 얘기지만 산정특례에서 인정해준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인정해준 암은 싸그리 다 들어가죠. 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양성내종양, 암에 관련된 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암 진단비는 암만 보장해주죠. 그리고 또 소외암과 유사암은 별도죠. 여기서 조금 제가 재미난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건데 저도 만들면서 웃었는데 혹시 암만 이게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암만 이게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암만 요게 어디였? 금방 까먹었다. 준비까지 해왔는데 중동지 어딘데? 여기 요르단. 오케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많이 나옵니다. 암만.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암의 구분을 저번에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건데 암을 산정특례는 5가지로 구분을 해놔서 따박따박 5개까지 최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특정 소외암을 진단받고 보험을 받으면 그거는 특약은 소멸하고요. 추가로 내가 소화기암을 또 진단받으면 추가로 받고 소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소외암을 다시 받았어. 그럼 보험금은 그렇죠. 소멸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5번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최대 5번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암 진단비는 암만 나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별도로 이제 유사암이나 소외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들으고 싶으면 이제 그거 들으시면 되고요. 지급 사유는 보험금이 나오는 지급 사유는 암 진단비하고 똑같아요. 그죠?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아까 제가 궁금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암은 진단 확정으로 지급 사유를 만들어 놨는데 뇌심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었을 때로 이제 규정을 해놨죠. 그러면 만약에 암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을 했을 때 지급 사유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재미를 못 보겠죠. 왜 재미를 못 볼까요? 특별한 다툼거리도 없이 설마 산정특례 대상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등록을 해주는데 보험회사가 알아봤더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너희들이 잘못됐어요. 요거는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암에 관련돼서는 암 진단비와 똑같은 지급사유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암 진단 사유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가로치고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본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요거는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사유로 깨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약관을 추가로 수정해서 넣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진단을 못 받고 부검을 했더니 심근경색으로 사망이 추정됨이라고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그게 깨졌어. 추정되지만 그걸 우리는 전문의 진단 방법으로 봤기 때문에 줘라 라고 하니까 약관에 그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 똑같아요. 암으로 적법한 진료와 절차를 통해서 진단받고 수술하고 치료받다 사망하면 암 진단금이 나오는데, 암으로 치료도 못 받고 진단 못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한 분쟁거리가 많다는 거죠. 볼게요. 일단 암의 진단확정을 좀 볼게요. 암의 진단확정은 약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써놨어요.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에 의하게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되고요. 이 검사는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혈액검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콤마는 또는이에요. 또는 and가 아니고, 그죠? OR이에요. OR. 셋 중에 하나는 검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 셋 중에 하나 중에 검사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게 이제 분쟁이 되다 보니까 약관에서는 이제 추가로 된 거예요. 이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아까 했지만 사망을 해서 위와 같은 전문 진단 방법에 따라서 진단을 못 받거나, 또는 암인데 조직검사를 했는 죽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위에 암이 발생이 되면 조직검사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과연 암 진단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소암에 관련된 건데, 피보험자는 초음파를 검사를 했더니 난소에 13cm의 종괴. 이 종괴라는 것은 아직 양성인지 음성인지 몰라요. 그럴 때 종괴 또는 종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부분 양성이죠. 이런 표현을 쓰고요.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어요. 와서 CT나 MRI 찍어보자까지 상담을 했는데 안 갔어요. 그날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좀 찝찝했는지 일주일 후에 가서 골반 내 악성 종양으로 의증이 되니까, 또한 15cm의 큰 종양이 촉진이 되니 CT 한번 찍어보자 해서 CT를 찍었는데 양성 종양이다. 그래서 수술을 하자.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수술을 받지 않고 있다가 2개월 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난소암 의증이었어요. 과연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단 확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안 주죠. 이거 괜히 만들었네. 제가 만약에 그렇죠. 이러면 제가 부자 되겠죠. 왜냐면 못 받는다고 하시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농담이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진단 방법으로 진단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 외 방법도 받을 수가 있다. 그 진단의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임상학적 암이라고 그래요. 즉 병리학적 진단, 아까처럼 조직검사, 이게 우리가 이제 병리학과에서 하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과연 이걸 암으로 볼 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임상적 추정이죠. 우리 진단서에 보면 최종 진단이냐 임상적 추정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진단서 두 가지예요. 최종 진단 또는 임상적 추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질병은 당연히 최종 진단으로 체크가 돼야겠죠. 임상적 추정으로 들어가면 우울증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를 우리는 임상학적 암이에요. 임상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암 같은데 암으로 볼 합리적인 추측이나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곧 암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는 양성내종양이에요. 양성내종양인데
물론 양성내종에서 항암치료도 안 받고 방사선치료도 안 받으면 그거는 양성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양성내종약인데 우리가 악성내종약하고 준하는 항암치료도 받아야 되고 약물치료를 받아야 되고 방사선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악성종약으로 볼 수가 있다. 왜? 임상학적 암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아, 예. 급인감독원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피부암자의 신체적 증상이 난소암과 상충되지 않았으려 추측되고 또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체 변화 이런 경과나 이런 걸 봤더니 난소암의 증후와 되게 유사했다. 그리고 난소암의 진단 확정은 꼭 개복을 해야 된다고 하시네. 그래서 미혼인 피부암자가 개복을 하기에는 약간의 뭐 수치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수술을 거부한 걸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보험금을 지급을 해라. 우리가 이런 환자분 대부분 어디에 가냐면 재활병원에 가죠. 요양병원. 똑같은 케이스였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사망을 했는데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치매 환자였어요. 근데 요양병원은 대부분 가정의학과죠. 가정의학과, 치매는 무슨 과에서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신경과에서 해야 돼요. 근데 요양병원은 가정의학과에서, 가정의학과가 치매 진단을 받을 수가,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쭉 봤더니 치매로 치료받은 게 보여요. 인지기능도 떨어지고 모든 정황이 치매로 인정이 돼. 그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왜?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도 똑같아요. 재활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진단서는 못 끊었어. 진단 확정을 받아서 진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진단서를 못 끊었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똑같은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관에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하면 보험회사는 참 싫어할 것 같은데 약관에는 암보험 약관뿐만 아니라 모든 약관에는 참 어마무시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과연 뭐냐면 이거 많이 보셨죠? 보험회사에서 와요. 관련 동의서를 쫙 받아가고 마지막에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아간다고 하는데 의료자문, 그죠? 수익자와 회사가 진단확정, 암 진단확정, 뇌출혈 진단확정, 심근경색 진단확정 요거에 대해서 합의하지를 못해요. 왜 합의를 못해요? 나는 주치가 떠났는데.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아니래. 이럴 때 합의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이럴 때에는 수익자와 회사가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죠. 따라야 된다가 아니고요.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은 아니겠죠. 이거를 우리는 제3자 공동자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안 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보험금을 지급을 의료자문을 안 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피보험자가 사고 조사에 대한 동의 의무가 있어요. 법에도 써 있어요. 약관에도 써 있고 사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못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3자 동공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받아야 돼요. 하지만 3자 공동자문 뭐 대부분 뭐 어디 편 익었어? 그죠? 그러면 그거 가기 전에 작업을 해고 가야지. 무슨 작업이 제일 중요할까요? 첫 번째, 주치의 소견서가 최우선이에요. 3자 걔네들이 안 준대. 근데 주치의가 맞대. 그럼 주치의 소견서 받아야 돼. 그죠?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공동자문을 가기 전에 내가 자체적으로 그런 자문을 해주는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 놔야 돼요.
그러면 주치의도 그렇고 제3자도 이렇다는 건데, 그럼 보험회사하고 나하고 간 세 번째 그 전문의가 봤을 때, 먼저 한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다는데 그 사람도 과연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 그 전에 두 가지의 과정을 준비를 해놓고 가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주치의는 일반암이라는데 보험회사에서 에이 무슨 일반암이야 소외감이지. 주치의는 심근경색이라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심증이지. 주치의가 뇌경색이라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뇌경색은 후유증이지.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다음 달에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왜 주치의는 C라는데 왜 D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